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북이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면 복원했습니다. 북측이 지난해 6월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통신연락선을 단절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10여 차례의 친서교환을 했으며 남북관계 회복과 신뢰 구축을 위해 통신연락선 복원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춰선 지 68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체결일이라니 남북 정상 간 의미심장한 결단으로 보이네요. 통일부는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자고 밝혔으며 북역시 통신연락선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도 이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8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되는 것일까요? 지난 7월 1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남북 북미관계의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바로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 8월에 계획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어떤 변경도 없다고 발표한 것이죠. 우리나라 국방부는 5일이 지난 7일, 전반기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훈련 강행 의사를 밝혔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나고 서로 앙숙이었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의 약속을 하면서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던 남북의 약속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북은 남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위반했다고 불쾌해했고 훈풍이 불던 남북 사이는 대북전단, 한미연합훈련으로 빠르게 냉각되더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또다시 대결과 긴장의 시기로 돌아가 버렸고 남북 정상의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남북이 약속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남북철도 도로 연결은 고사하고 인도적 차원인 의약품 타미플루 지원, 이산가족 화상 상품조차 미국이 모두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태클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반의 추진력을 상실하고 미국 눈치만 보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은 불가하다고 말해놓고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름만 바꿔서 쪼개기 훈련, 해외 원정 연합 훈련을 계속하며 북을 자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밝히면서 미국에게도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된다면 또다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위기 상황에서 가까스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입니다. 올 8월에 예정된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실전 대비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동안 명칭만 바뀌었을 뿐 195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핵 잠수함과 핵 전략 자산이 총동원되는 위협적인 훈련이자 한미동맹의 특별한 상징이죠. 이 훈련의 모토는 Fight Tonight. 게다가 훈련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호는 북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포착되어도 북을 선제 타격하고 북 지도부까지 참수시키는 작전입니다.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기엔 굉장히 공격적인 훈련인데요. 미군의 해외 증원군까지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 미국은 왜 이 훈련을 굳이 밀어붙이는 걸까요? 바로 북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미국은 대중견제 정책의 파트너 국가들을 쿼드로 묶어 관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라는 압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했던 건 동맹의 선의가 아니라 실전 연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숨은 전략 한일 관계의 강제 봉화입니다. 쿼드의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히 필요한데 한일 관계가 나빠질수록 미국은 이 군사동맹을 가동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미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에 한국 공군뿐 아니라 일본 항공자위대까지 참가시켜 공동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은커녕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전범기인 우일기를 고집하는 나라와 군사동맹이라니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요? 남북관계로 오나 한일관계로 오나 우리에게는 전혀 득될 일이 없는 한미연합훈련.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지금은 전국이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 3에서 4단계를 오가는데 무리하게 진행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어렵게 이어진 남북통신선 복원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남북 정상의 약속대로 서로를 향한 적대 행위인 전쟁 연습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진심 환영한다면 더 이상 전쟁 연습을 강요하지도 우리나라를 대중 견제 정책에 이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의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더 이상의 내정 간섭과 회방도 멈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